동남아시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한 청년이 호텔 로비를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파엘.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남들이 모르는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좌우하는 팁이라는 불확실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었죠. 그런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지점으로의 교류 근무. 팁 문화가 없다는 한국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라파엘이 직접 들려주는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일상.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유명 관광지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프론트 데스크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늘 환한 미소를 띠고 손님들을 맞이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속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이 손님들이 주는 팁에 의존했거든요. 기본급은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였고 실질적인 수입은 손님들의 만족도와 그들의 관대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좋은 날에는 팁만으로도 기본급의 2배를 벌 수 있었지만 나쁜 날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기본급 외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곤 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손님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때로는 무리한 요청도 웃으며 들어줘야 했고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팁을 위해서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팁 얼마나 받았냐는 것이었어요. 서로의 팁 수입을 비교하며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죠. 팁을 많이 받는 날에는 기분이 좋아서 동료들에게 음료수라도 사주고 싶었지만 못 받는 날에는 점심값조차 아껴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5년째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제 가치가 손님들이 주머니에서 꺼내는 몇 달러의 동전에 달려있다는 현실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팁 없는 날의 굴욕,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었어요. 그날은 특히 바빠서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VIP 고객이 체크인하면서 특별한 요청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룸 업그레이드, 조식 시간 연장, 특별한 어메니티 준비 등등. 저는 그분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체크아웃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팁을 주시겠지? 그런데 그분은 간단히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팁은커녕 진심 어린 감사 인사조차 없이 말이에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다음 손님이었습니다. 젊은 서양인 관광객이었는데 제가 짐을 들어드리고 방까지 안내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머니에서 꺼낸 건 1달러도 안 되는 동전 몇 개였습니다. 그것도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제가 구걸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웃으며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몇 푼이라도 제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니 하루 종일 억지로 지었던 미소에 얼굴 근육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돈을 위해 내 자존심을 팔아야 하는 사람일까?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한국 출장의 기회. 그러던 중 회사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텔 본사에서 직원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각국 지점의 우수 직원들을 3개월간 다른 국가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지원서를 냈어요. 몇 주 후 한국 서울 지점으로 파견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 저에게는 정말 신비로운 나라였어요. K-pop, K-드라마를 통해서만 알고 있던 그 나라에서 직접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우려 반, 걱정 반이었어요. 라파엘, 한국은 팁 문화가 없다던데. 너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기본급만으로 3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쏟아냈죠. 솔직히 저도 두려웠어요. 팁 없는 생활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팁 문화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팁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팁을 주려고 하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반은 기대, 반은 걱정.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불안감도 컸죠.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충격적인 첫 경험.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규모와 활기에 압도당했지만 가장 궁금했던 건 역시 현지 직장 문화였어요. 첫 출근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손님을 응대하는 순간이 왔어요. 중년의 한국인 사업하셨는데
3박 4일 숙박하시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요청하셨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팁에 대한 기대 없이도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평소대로 했던 거죠. 체크아웃 날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프론트 데스크로 오시면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깊숙이 인사를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팁은 전혀 주지 않으셨지만 그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미소가 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것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월말에 벌어졌습니다. 월급날이 되자 제 통장에는 처음부터 약속된 금액이 정확히 입금되어 있었어요. 팁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본국에서 받던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팁 없이도 안정적으로. 그것도 충분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돈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동료 한국 직원들의 자부심.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고 친절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김 대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대리님, 팁이 없는데도 어떻게 항상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김 대리님이 당당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팁,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월급은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월급을 회사가 책임진다는 당연한 말이 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 수입을 손님의 선의에 맡겨왔었는데 말이에요. 회식 자리에서 이수진 대리님이 한 말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손님께 친절하게 대하는 건 팁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맡은 일이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돈을 위해 웃었고 돈을 위해 친절했어요. 하지만 한국 동료들은 자부심을 위해 직업정신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박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라파엘 씨, 우리나라에서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기본이에요. 손님의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우리 노동의 정당한 값을 받는 거죠.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시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했던 거였어요. 미국식 문화와의 대비.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날, 미국 시애틀에서 일하는 친구 마이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은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일할 때부터 알던 친구로 지금은 미국의 한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라파엘, 한국 생활은 어때? 팁 없이 어떻게 버티고 있어?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팁이 없어도 충분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 손님들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한다는 것, 그리고 동료들이 자부심으로 일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이클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믿기지 않아. 나는 어제 하루 종일 일했는데 팁을 고작 $15밖에 못 받았어. 그것도 손님이 잔돈이 귀찮다면서 던져준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어요. 여기서는 매일이 불안해. 오늘 얼마 벌지 모르니까. 손님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고 팁 안 주는 손님 만나면 하루가 우울해져. 마이클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이클, 한국에서는 팁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 손님의 진심 어린 미소와 감사 인사 한마디가 최고의 보상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와. 그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마이클은 정말 그런 곳이 있다니 믿기지 않아라고 말했어요. 저도 3개월 전까지는 마이클처럼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을 존경하게 되다. 3개월의 파견 근무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오늘 얼마나 벌까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오늘은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죠. 마지막 날 호텔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강이 흐르고 남산타워가 빛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도시.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여기서는 손님도
직원도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해요. 돈이라는 매개체 없이도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문화가 있어요. 팁이 아니라 문화와 자부심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다짐했어요. 나도 이제 바뀌어야겠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부심을 위해 일해야겠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최소한 마음가짐만큼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면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요. 김 대리님의 당당한 모습, 이 대리님의 자부심, 그리고 손님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존중은 몇 푼의 동전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